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천혜의 자원 남산.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남산 이야기. 여기 서울이 아니에요. 전혀 서울이 아니에요. 이쪽하고 이쪽은 완전히 달라요. 도로가에 한번 보세요. 다 낡은 집들 못 고치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죽은 동네지.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아유, 말을 못하죠. 참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한 30년을 가까이 지금. 약수 고가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고가도가 없어졌는데도 뭐는 남았어요? 꼬드냥 남았잖아요. 걷기 좋은 아름다운 성곽길을 품은 동네. 그런데 그런 동네가 비어가고 있답니다. 여린 집도 지금 다 여기 여린 데가 다 비어 있다고 지금. 장가지. 예. 비어 있는 거. 예, 비어 있는. 시대를 거스른 듯한 이곳은 서울의 중심이라 불리는 중구 다산동입니다. 찾길 하나 사이로 진짜 천지 차이예요. 완전히 낙후된 구역이고 저기는 완전히 지금 그래도 아파트가 돼서 가지고 여기 다산동 주민들이 참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한 30년을 가까이 지금.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아유, 말을 못하죠. 진짜 서울 같은 서울 시내에서 나도 이 다산동에 살지만은 진짜 한숨 쉴 때가 많아. 그동안 내가 이야기도 많이 했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위에서 그때뿐이고 들어주질 않아.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 요즘은 그 동네를 떠나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다는데요. 넘어가고 생겼어. 이제 동네를 걷는 곳조차 힘겹습니다. 이 정도 낙후되어 있는 것은 서울 시내에도 없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도시에서. 여기는 주차도 아예 차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주차도 안 되고 이거 뭐를 하나 들고 올라가려고 해도 시장을 보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고 여기 살기가 너무 낙후돼서 너무 힘든 동네예요. 근데 이렇게 낙후되고 저기는 저렇게 도시가 돼가지고 저렇게 풀어져가지고 됐는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서울 같은 서울에서. 길 하나를 두고 이렇게 환경이 달라진 사연은 뭘까? 낡은 집은 새로 짓거나 고쳤을 수 없는 걸까요? 또 다른 주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일로 다 나와요. 비 오면. 일로 여기. 우리 집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지. 네, 보이시죠? 예. 이 집 지금 1층은 그러니까 안에죠? 이게 1년 전에 새로 보수한 담벼락이랍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가 집이 저거예요, 저거. 아, 저기 3M이라고 네. 돼 있는 거. 네. 붉은 벽돌 집은 오른쪽으로 기울었고, 네, 그쵸. 그리고 선생님 사는 집은 왼쪽으로 기울었고, 그렇죠. 그러네. 저 위에 많이 갈수록 기울었잖아요. 위로 갈수록 더 좁아지네. 그렇죠. 건물이 기울고 있다는 것. 1층에는 아저씨가 사시는데 그 아저씨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갔어요. 집 비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더 낡겠지 집이. 그럼 이런 다 오래된 집들 뭐 유령집 되는 거지. 같은 중구인데 저 조금만 내려가면 큰 길이거든요. 네. 그 큰 길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라요. 같은 동네인데. 집안에도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문이 어떻다는. 보시면 문 이게 지금 저 애기도 없는데 이 기저귀를 제가 일부러 여기다 둔 거예요. 문이 이렇게 되니까 쾅.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데요. 아, 저절로 그냥 쾅. 그러죠. 또 저 뒷집은 저절로 자꾸 이렇게 닫히는 거야. 약간 열어놔야 되는데. 왜요? 저희 집은 이쪽으로 돼 있고 저 뒷집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집을 다시 지으라는 거 위험하니까 네.
지금 누가 집기술을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잘 때도 무서운데 특히 저희 같은 저 애기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3대가 사는 집인데 지은다 해도 뭐 타산이 나와야지. 지금 다시 지어도 이 높이밖에 안 된다는데 누가 다시 지냐고.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게 말이 여기 되냐고. 20층 올려도 전혀 남산 안 가려요. 이곳은 남산 고도지구. 12m 이하로만 새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너편처럼 아파트를 짓는 건 꿈만 같은 일. 구청에서 주민들의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답니다. 네네. 같은 중구인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 이제 남산을 둘러싼 고도 제한, 역사 문화유산을 둘러싼 고도 제한. 동네 곳곳을 살펴보다 보니까 야 이게 참 서울 안에 이런 주거지 또 이런 동네의 모습이 있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버려졌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산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건 다산동뿐만이 아닙니다. 남산 자락에 사는 5개 동 주민들에겐 오랜 고민거리였죠. 남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 고민해 오셨고 또 이 부분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답답한 목소리가 모아집니다.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진짜 앞으로 다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354가구가 사는데 지금도 20년 동안 방치돼 있어. 나는 뭐 30층을 50층을 달라는 저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얘기해야 이게 어느 정도 먹힐 것 같다. 네. 그런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야지 저희끼리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시 10명 붙잡고 물어보면 9명은 반대한다. 왜? 잘 모르니까. 남산 가리겠다는데 좋은 사람 어디 있어? 그냥 남산을 가리면 서울이 안 보인다. 그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애환은 모른단 말이야. 남산의 자연은 잘 부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죽을 맛인 거예요. 개별 필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땅 명동. 하지만 길 하나를 두고 운명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명동이 있습니다. 명동에서 임대업을 하는 김경태 씨와 통장을 맡고 있다는 이순철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남들은 명동에 산다고 하면 부러워하지만 실제 사정은 다르답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이게 몇 년째 남산 지킨다고 해놔가지고 전부 달동네 만들어놨어. 남산은 자연 보정을 잘 해놨어. 남산은 잘 살렸어. 사람이 죽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규제를 너무 무섭게 오랫동안 했다. 명동역 2번 출구 3번 출구 명동역. 땅값이 비싼 만큼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명동역 주변. 저게 지금 우리나라 최고 공시지가 비싼 땅이에요. 저게. 여기 아마 18년째 1위일 거야. 여기서 몇 미터 떨어져요. 아까 여기 이순철 의원님 집까지 한 500m밖에 안 돼. 500m밖에. 500m도 안 돼. 근처 이순철 씨의 집에 함께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들이닥치네 지금. 이곳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두 분이 이제 연세 계속 드시잖아요. 예. 그러면 나이 들수록 여기 살기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엄청 불편하죠. 지금도 시장 봐갖고 올라오면 계단 둘이 올리면은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갑시다.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현재 이
남산동 자체가요. 집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젊은 층들은 선호를 안 해요. 남산 고도 제한이 참 그게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아래는 다 높이 올라가서 20층씩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밑에 층 20층 올라간 만큼 여기 7, 8층 올라가도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아예 안 주니까. 명동인데 촌동네 같아요. 버려진 동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한때는 가까운 이웃이 살았던 곳. 있던 집을 허문 자리가 수개월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기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상태로 그냥 도로 지어서는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웃이 떠난 자리. 그곳에 새로운 이웃은 없었습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남산 케이블카를 타려면 이 동네를 지나야만 합니다. 도시라는 것은 연속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체험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각종 주거경관이나 상업경관들이 노후화되어 있을 때 관광객들이 그 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는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지킬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가 생활 환경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의 삶의 질도 같이 관리를 해주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곧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도시가 균형 잡힌 건강한 도시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상징이 되기까지 질곡의 세월을 견뎌낸 남산. 서울시는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마련했다. 경관을 해치는 지역의 고층 건물은 증축을 제한하여 남산의 원래 모습으로 소생시킨다. 이 계획에 따라 남산 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이 구역 내 공원 경계 100m 이내는 모든 건축 행위를,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100평 이상의 형질 변경이나 5층 이상을 건축할 시는 경관관리분과위원회의 사전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한다. 1972년 외국인들을 위해 지어진 남산 웨인 아파트. 남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가 결정됐고 남산 웨인 아파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꼭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가며 지켜진 남산. 하지만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주민들의 희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참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참아라 하는 게 합리적이어야 된다. 참아야 되는 이유가 남산을 보기 위해서, 남산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아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참는 이유가 남산을 보기 위해서인데 남산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왜 참아왔지? 뭘 위해서 참았지?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건 규제를 위한 규제이구나. 서울시가 발전을 거듭해오는 동안 그곳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남산 자락 5개 동에 걸쳐 지정된 최고 고도 지구. 당시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가 고가도로가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본 거고 이쪽이 다산로변. 하지만 지금은 사라진 기준도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고도지구.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었던 건데 저기 진솔한의원 있잖아요. 1984년 만들어진 약수동 고가도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오히려 도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에 서울시는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 더 이상 고가도로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시대가 달라지자 시민들의 요구도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고가도로가 사라진 자리,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데요. 고가도로를 기준으로 했던 남산 조망점입니다. 여기 높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남산이 보였었는데 고가가 철거되니까 여기서는 안 보인다는 거지. 다 막혀서 이미 조망점이 없다. 조망점이 고가도로 위에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고가도로 있을 때는 고가도로 위에서는 저렇게 보였다는 거죠. 네. 그때는 고도 제한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없어졌어 얘가. 이미 안 보이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는, 다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이 건물들 싹 다 철거하지 않으면 네, 의미가 없어. 조망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 여기 고가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근데 얘가 없어졌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남산을 봐야 되는데 보는 점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산타워만 보이는 거예요. 부감도.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산 조망권이 아니고 남산 타운 아파트 조망권이 돼버렸네. 그렇죠. 지금 약수동 고가로부터 남산 정상의 조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망점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고도 제한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걸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네네. 건물 사이로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게 진솔한의원 건물이거든요. 사이로 지나갈 때 이렇게 보였던 거고.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 거지. 밑에서 봐야 되니까.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아파트만 보이는 거야. 사실 병풍처럼 아파트만 보이는 거야. 아파트 보이는 뷰 하자고 우리는 20m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 네네. 중구의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은 남산의 경관을 훼손하거나 변화시켜서 남산의 고유 가치를 훼손하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남산 고도 제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필요 규제가 합리적인지 변화된 남산의 경관의 그 위치라든가 충분하게 그 조망점들이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동네를 그대로 두고 재정비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집과 옆집이, 뒷집과 앞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개보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살기 힘든 노후 건축물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교통이 좋고 남산이 가까운 서울의 중심 중구.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살만한 집은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큰 회사들이 많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중구에 대한 자긍심은 많은데 중구에는 주민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도 중구거든요. 60만이 출구됐다가 일자리만 있을 뿐 잠자리가 없어서 인근으로 가잖아요. 이쪽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황학동이라고 하는데요. 전에는 이제 시장만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798세대 거의 800세대에 가까운 원룸 1.5룸형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공실 하나도 없이 항상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여서 이 지역의 주거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단지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욕심이 아닌 구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문제. 중구의 주거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고도 제한의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찾고 있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남산 주변 그렇다고 이 고도 제한을 완전히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의 정책 스탠스가 조망이 불가한 지역을 이번 기회에 전면 해제하자라고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충분하게 우리가 해제해도 명분상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업무의 추진 방향을 정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도심 재정비 전략 추진단부터 회의 자료 순서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도 제한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시구 협의 전담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매주 1회 실무 협의 진행을 통해서 서울시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또 제도가 이렇게 좀 바뀌었다 하는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게 실제 주민들이 이 대개조 작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이 사업에 성과가 있는 겁니다. 계획만 멋지게 짜놓는다고 해서 절대 바로 이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노력,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중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서울시가 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계 또 여론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고도 제한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결코 쉽지 않은 긴 여정. 야, 드디어 남산 고도 제한 해제한다 해가지고 D-1년 앞으로 1년 이내에 남산 고도 제한이 해제된다 이렇게 유튜브에 주장하신 분이 있고, 자 60년 만에 자유 남산 고도 제한 푼다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장만 하시면 좋은데 정작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주장, 잘못된 주장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여기에 투자를 하시거나 땅을 사시거나 했어서 나중에 그러한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사장님들을 모시고 정중하게 자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높이 규제가 아닌 상대적인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관리. 오래되고 낡은 규제들은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남산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좋은 자연 환경에 걸맞는 좋은 건축물은 오히려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산 위에 가서 보든지 남산 밑에서 남산을 보든지 남산의 경관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남산의 경관이 더 멋져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니 어쩌면 알고도 그냥 지나쳤을지 모를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누군가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너무 사랑하는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남산에 산다.